가봅니다. 자, 밑줄 한번 그어볼래요? 비과세 대상 밑줄을 그으시고. 그럼 취득은 하더라도 과세하지 않겠다. 이게 비과세예요. 그 다음에 과세하는 것들은 어떻게 내릴까? 납세 절차를 공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환 12페이지고 기본서는 138페이지 나온 내용이에요. 첫째 한번 볼까요? 비과세 대상 중에 1. 국가 등의 비과세 밑줄 그으세요. 당신이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면 민간인들이 취득하면 취득세는 다 내야 되는데 관공서에서 취득했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사거나 지자체나 지자체 조합, 여기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어디를 얘기하느냐? 일시적으로 지자체에서 설립했다가 없어지는 거. 예를 들면 옛날에 청계천 보건사업조합 이런 것을 지자체 조합이라고 그래요. 넓은 의미로 지방자치단체나 똑같아요. 그럼 만약에 국가 나라에서 사거나 서울특별시에서 사거나 안양시에서 샀다거나 지자체 조합에서 취득한 것들,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법을 공부할 때 토지공사, 무슨 공사 등을 배워요. 그런 것들은 우리는 지자체 의제법이니 얘네들은 아니고, 그러면 토지공사 등의 부동산 취득은 과세하고, 그럼 관공서인 외국정부, 주한, 국제기구, 연합기구 이런 것들은 비과세하겠다 이 말이.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외국정부 중에서도 우리나라 정부에 과세하는 외국정부는 우리도 과세하겠다 그 뜻이에요. 이건 무슨 뜻일까? 그럼 미국 대사관을 쓰겠다고 한국에서 부동산 취득하면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과세를 해줘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국 땅에 우리나라 대사관 하겠다고 국가에서 사면, 우리나라가 사면 서로 비과세 해주자. 이걸 상호주의 비과세라 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시험 문제 이따금씩 나오는 것들. 내가 취득한 부동산을 국가나 지자체 조합, 즉 관공서에다가 귀속, 기부하겠다. 드리겠다 이거예요. 부동산을 사서 기부하던 사회기반시설, 이 사회기반시설은 주로 도로 이런 것을 말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서해대교도 보신 적이 있었고 또는 인천대교 이런 것들 또는 공원용지 이런 것들을 취득자가 국가에 기증해 주면 너의 취득은 비과세 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밑에는 이제 기억 단서 이런 것은 뭐냐? 적극적으로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국가 등에게 기부해 주겠다고 너의 취득 비과세 해 주겠더니 비과세 해줬더니 요놈의 자식이 취득을 해놓고 나서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기부 안 하고 그럼 과세를 해야죠. 또 딴 사람한테 기부 체납 조건을 취득해 놓고 나서 매각하거나 징해를 해버렸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니은은 뭐냐? 기부한다 해서 비과세 줬더니 요 자식이 뭘 하냐? 딜을 하는 거야, 딜. 내가 지하철 상가 지어서 서울시에 기부할 테니까 5년 동안 사업 운영권 달라. 이런 식으로 조건부 기부했을 때 또는 내 땅을 기부할 테니까 영종도, 울릉도 개발권을 달라. 이런 식으로 어떤 옵션을 제시하면 안 된다 이 말이. 그럼 여기서 결론은 귀속이나 기부 체납은 깔끔한 것을 원하지 이행하지 않거나 다른 조건부 기부에서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 비과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과세는 형식상 취득인데 이 형식상 취득 중에서도 과세관청에 대항력이 없는 것들은 아까 등기분이라도 내지만 여기의 형식은 이건 과세하지 않아야 된다는 대항력을 갖는 형식의 취득이에요. 과세하지 말라고 대항하는 거예요. 1번 아까 했던 거 임시 가건물. 야, 건물을 지었는데 가건물 1년 이하짜리까지 취득세 내면 되겠냐? 그 1년을 초과하면 아까 등기분이 아니라 취득분 단순 취득이라도 내겠지만 1년이 안 된 것들은 비과세 해줘라 이 말이에요. 단 사치성 재산이나 1년을 초과한 것은 과세를 하고 그 1년 이하짜리 임시 가금을 비과세한다 이 뜻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줄 한번 그어봐요. 법률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 이건 그냥 환매가 아니라 일반 환매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환매 조건부 사랑의 행복이 공부할 때는 조금이라도 취득세 내잖아요. 근데 이런 취득은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취득이에요. 이런 환매는 바로 법률 규정에 의한 환매 중에 밑줄만 그어봐요. 징발재산 정리법. 이 징발법 환매 이런 것은 비과세 주겠다 이거예요. 왜? 공공의 목적이었으니까. 민간인끼리 개인끼리 환매 조건 매매가 아니라 공공의 환매가 되는 것이. 그럼 징발법에 의한 환매는 어떤 것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앞에 친구의 산이 있는 거야. 산 임야.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번에 거기다가 군 부대 시설 설치해야 되니까 내놔라 땅. 그럼 국방부에서 내놓으라면 공용 징수하겠다는데 수용이 가겠다는데 안 내놓으면 뭐라 그래? 잠시 봅시다. 내놔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그 내놓고 내가 이제 국방부에서 산 거야. 그럼 당신은 양도했으니까 양도세 문제고. 근데 국방부에서 징발해 나갔던 재산을 군부대 유치를 해야 될 텐데 갑자기 군부대 유치가 취소된 거야. 취소됐을 때는 그 원 소유자는 나를 상대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시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징발법에 따른 환매는 공공의 환매니까 비과세 주겠다 이 말이. 근데 여기서 구분을 해야 돼. 환매권 행사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아까 했던 거 환매 조건부 매매한 것들은 취득세를 내되 표준에서 20을 빼서 특례를 해주는 거고, 지금 했던 징발법에 대한 환매는 이것은 공공의 환매니까 무슨 과세? 비과세한다 이거예요. 그 뜻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리하자. 환매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일반 환매는 취득세 조금 내고 징발법에 의한 환매는 비과세 규정에 속한다는 거. 이걸 취지를 알아달라 이 말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탁. 여러분들이 결혼한 다음에 자녀를 출근하면서 유아원에 맡겼을 때 이걸 위탁한다, 부탁한다 이거예요. 그 애는 본질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로 신탁 등기를 해서 신탁 맡겼다는 사실로 부동산을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면, 첫째, 위탁자의 원소유자가 수탁자에 맡기는 것들, 또 신탁이 끝나서 위탁자가 찾아오는 것들, 또 수탁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신탁 재산을 다시 새로운 수탁자에 넘기는 일체 행위들, 이런 것은 신탁을 목적으로 맡긴 거니까 받은 사람들한테 취득세 실질 재산을 자기 게 아닌 것을 이걸 등기만 했다고 취득세 내지는 않는다. 그래서 취득세 비과세되는 신탁이에요. 하지만 이런 신탁은 비과세하지 않습니다.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은 과세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일반 신탁과 주택조합 신탁은 전혀 천지 차이가 나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다 이런 것도 공시법에서 공부하겠지만 그림을 통해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신탁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게 신탁이죠. 등기부에다가 원소유자가 누구인가? 잘 위탁시에 원소유자가. 근데 이걸 관리나 처분 목적으로, 개발 목적으로 수탁자를 정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해주고 6월 10일 날 등기 접수하고 원인은 뭐냐? 신탁으로 넘겼다 이거. 믿고 맡기겠다 너한테. 그리고 신탁을 받은 이 사람은 이 재산은 자기가 등기는 받아도 남의 걸 맡아서 했다는 것을 신탁 원부를 첨부해서 여기다가 신탁으로 받았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 이걸 우리가 신탁 등기 조건이에요. 이런 식으로 소유권의 이동은 이런 것은 바로 과세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 그림을 한번 보자. 갑은 자기 땅입니다. 신탁 등기에서 신탁에 대한 소유권을 넘겼어요. 맡겼어요. 수탁자는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수탁자 의리 받아도 이건 신탁 등기를 했으면 무슨 과세한다? 비과세 할 거 없지. 지가 아닌데 뭐 등기만 받았다고 무조건 낼 건 아니지 않냐. 아니라는 게 확실히 나타나잖아요.
또 신탁이 끝나서 위탁자에 돌려주는 것. 그건 자기 걸 찾아온 거니까 이 또한 과세할 게 없지. 비과세지. 그다음 수탁자가 맹해 개발을 하라 그랬더니 개발 안 하고 다 오리발만 내밀고. 야, 인마 신탁을 몇 개 쓰면 토지 개발을 해야지. 택지공사하고 그랬더니 팀이 해. 그래서 수탁자를 잘라버리. 야, 너 딴 사람한테 하겠다. 그럼 애를 맡겨놨더니 애 유아원의 원장이 일을 안 해. 애를 굶겨 쌌고 그러면 새 유아원으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탁자가 바뀌는 거야. 수탁자가. 그럼 수탁자가 바뀌어도 신탁으로 등기가 넘어와야 돼. 이 또한 수탁자도 비과세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였느냐? 요 위탁자가 신탁을 줬던 재산을 팔아버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병한테, 정한테. 정아, 내 신탁을 맡긴 재산인데 내 거 살래? 그래서 넘겨버린 거야. 그럼 이것은 신탁 재산이 지위가 바뀌는 것들은 이건 부동산 새로운 거래이므로 이것은 과세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러한 신탁의 경우는 이제 정리를 한다면 위탁자에서 수로 넘어가는 거 비과세, 수에서 위로 가는 것도 비과세, 수수도 수에서 수로 넘어가는 것도 비과세. 하지만 구위탁자에서 새로운 위탁자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들은 신탁 재산의 처분이니까 신탁 재산도 거래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완전히 소유권을 넘기는 거예요. 정한테. 이런 것들은 과세하는 것들이 되죠. 나중에 이것도 정리할 거예요. 위수 비과세, 수위 비과세, 수수 비과세, 구위 신위 과세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신탁 중에서도 이런 신탁은 비과세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 비조합원 간의 신탁이 있어요. 이런 건 비과세가 안 된다. 하나 예를 들어보자. 나중에 공법 시간에 다 배울 거예요. 지역조합주택을 짓는다. 이 조합원들이고 비조합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조합에다가 금전을 맡겨요. 그 돈을 맡기는 거예요. 조합에다. 돈을 맡긴 다음에 신탁을 받은 주택조합에서는 돈을 받아서 금전을 맡기고 아파트를 짓지, 이제 공동주택을 건축하지. 이 건축을 해서 아파트가 완성이 되면 주택을 지어서 바로 신탁 해지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원소유자들이, 이제 조합원들이.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요. 조합원이 돈을 맡겼다가 신탁 해지로 부동산을 찾아오면 이건 돈이 부동산으로 바뀐 거니까 이런 신탁은 금전이 부동산으로 변화서 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조합원들은 받은 취득세, 자, 주택에 대해서 다 취득세를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내는 신탁이다, 이 소리.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한 서너 번 나왔던 것들이에요. 신탁법에 따라 신탁 등기에서 소유권이 이전했을 때는 취득세는 비과세가 되지만 주택조합과 조합원이 금전을 신탁하고 주택을 받아온 것들은 새로운 집을 받은 돈 대신에 집과 교체가 됐으니까 이거는 금전이 부동산으로 바뀐 거니까 이런 것은 과세하는 신탁이다, 이 뜻입니다. 그럼 각자 조합원들은 취득세 내야 돼. 그럼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조합주택에 가입해서 조합비 냈다가 나중에 집 받으면 이런 신탁 방식은 취득세를 낸다, 안 낸다? 내는 것이지. 왜? 그 부동산이 도로 온 것이 아니라 돈이 부동산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취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 아주 시험에 잘 나왔던 거, 과거로 34회까지 준비하면서도 보통 이것은 한 10번 이상 출제됐던 질문이에요. 아파트를 개수한다, 이 말. 개수는 아까 대수선이나 딸린 시설 설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대수선 빼고 딸린 시설을 설치했을 때 대수선은 과세하고 개수, 그런 대수선 뺀 개수는 딸린 시설 설치야.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단 거예요. 시가 표준이 9억 이하짜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개수연 가액 증가는 취득세 비과세하겠다, 이 뜻이. 단독주택은 과세하는 거고 오로지 공동주택만 그런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왜 이걸 비과세하는가? 주민 간에 다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단독주택은 주택에 지가 엘리베이터 달았다 해서 다툴 사람이 없지. 근데 예컨대 40층 아파트라고 생각해봐.
40층 아파트에 라인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새로 교체하는데 기존의 엘리베이터를 떼내고요. 그럼 개수한 거 딸린 시설 설치야. 그럼 가액 증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내라 그랬더니 주민들이 다투고 있는 거야. 머리끼댕이 잡고 싸워. 1층짜리 소유주는 나는 엘리베이터 안 타는데 뭔 취득세를 또 내냐. 40층 저놈이 제일 오래 타니까 저놈한테 다 매겨라. 제일 재밌게 오래 타지 않냐. 그런 식으로 주민 간의 다툼이 심하더라 이거예요. 또 그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게 엘리베이터니까 낡은 거 그대로 탈 수도 없고. 그래서 공동주택을 거기다 밑줄 그어요. 공동에다가 밑줄 긋고. 단독은 아니다. 개수한 가액 증가는 시가표준 9억 이하짜리는 과세하지 않겠다. 비과세한다. 그래서 공 동그라미 개 동그라미 구. 그래서 공동주택의 개구멍 생각하세요. 아파트 울타리에 개구멍 본 적 있나 동생? 네? 개구멍에 뭐가 돌아다녀? 개가 돌아다녀? 사람이 왔다 갔다 해? 네, 알고 봤더니 우리 아파트는요 그 개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 고딩이들, 고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이 거기 드나들거더라고. 왜냐 했더니 그 개구멍 옆에 버스 정류장이 있걸라. 한번 그 돌아가려면 한 100m 돌아가야 되고. 근데 그거 앞으로 안 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공동주택 개수 크게 고치는 대수든 리모델링은 아니고 공동주택 개구멍 한번 생각해라. 그럼 나중에 또 얘기할 거예요. 자, 공동주택 개구멍 비과세입니다. 아, 그거요 한번 생각해놓으면 어떻게. 그 다음에 5번째는 생략해도 좋습니다. 자동차 얘기니까요. 그 다음에 납세 절차로 들어갑니다. 취득세를 어떻게 낼래? 잘 내야지. 교환 13페이지, 기본세는 140페이지 내용이. 그럼 먼저 세금을 어떻게 낼 것인가? 먼저 그림을 통해 봐야 돼. 부동산을 매매했다고 가정한다면 매수했다. 그럼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을 산 날로부터 60일, 매매만 그래. 60일 이내. 과세관청에 가서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서 안에는 대상, 과세 대상 토지, 용도가 상가다. 과표가 1억이고 취득세 400만 원이면 거기다 아가세금 조금씩 챙겨서 납부할 세액 460만 원 내겠습니다라고 신고하고 납부서 발급받아 납부하고 신고하고 납부한 내는 것이. 60일 잡으면 매수한 날로부터 60일 잡으면 4월 5일 날 샀다면 60일 하면 6월 4일 정도가 돼요. 이때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근데 법정 신고 의무가 있다 이거지. 근데 신고 의무를 불성실했다. 불성실은 신고를 아예 안 했거나 과소 신고한 자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불성실자는 해당 세액에 가산세 붙여서 고지서 따로 내겠다. 무신고자는 과세관청에서 조사 결정하여 보내주고 세금을. 과소신고자는 바로 고쳐서 정확하게 고쳐서 부족세액을 통지한다. 그래서 고쳐서 부족액을 통지하는 거 우리는 경정이라 그래요. 이 경은 고칠 경자 이게. 그래서 결정과 경정 통지하겠다. 그래서 납세 고지서를 보내주고 고지서 기한 내에 안 내게 되면 이때 고지서에는 가산세를 붙이는데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가산세 붙이고 또 기타 가산세도 있어요. 취득세에서 특별가산세. 이 취득세에서 특별가산세는 신고 없이 팔고 튀거나 또 법인은 취득사실에 기장을 해줘야 돼요. 장부 기장되지 않았을 때는 기장 불성실 가산세를 붙이게 돼요. 이것이 기본 가산세지요. 근데 고지서 보낸데 또 안 내면 고지 후 미납자들은 고지에 따른 가산세가 또 추가가 돼요. 그래서 취득세 과세의 흐름이에요. 그럼 취득세 낸 자가 등기분도 함께 낸 사람들은 한마디로 어떻게 등기까지 할 것인가는 잠시 후에 하고 그 대신에 잘못 신고가 되더라도 가산세 적용 배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 가산세 적용 배제는 뭔가? 우리가 전번주에 2주차 취득세 공부하면서 증여 취득 등을 했을 때는 또 부득이한 경우는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해달라 그랬어요.
그럼 시가 인정액은 찾을 때는 취득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일어나는 공매 가격 등 수용 보상 가격, 이런 시가 인정액이 있을 때는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하라. 근데 신고했어. 인정액을 찾아서. 그랬더니 시가 인정액이 여러 개가 나중에 보니까 여러 개가 있었던 거야. 그럼 그 중에서 여러 개가 있을 때는 바로 가장 가까운 날로 선택하라고 그랬는데 뒤에 날짜로 선택한 바람에 가격이 틀린 거야. 그럴 때는 잽싸게 시가 인정액 먼저 신고한 것이 잘못되었다. 다른 것이 조개 맞다. 이건 좀 늦은 거다. 더 빠른 게 있으므로 이걸로 고쳐서 신고하겠다. 물론 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지. 그래서 바로 그 과세관청에서 너 시가 인정액이 틀렸다라고 경종 오기 전에 스스로 찾아가서 인정액을 바로잡아 신고해 주면, 이런 것들은 바로 경정하기 전에 수정해서 시가 인정액을 수정해 주면 너는 잘못 신고의 죄는 묻지 않겠다 이 소리. 경정 와버리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취득세 낸 자는 어떻게 하느냐. 등기 신청을 하지. 취득세 낸 사람 취득의 등기까지 들어가는 것들. 그럼 취득일로부터 법정 신고 기한까지 취득세 신고하고 납부를 다 끝냈으면 지방자치단체 과세관청에 가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지자체에서는 세금을 내게 되면 취득세 냈다는 납부 영수증을 주게 되고 또 납부 확인서를 주게 돼요. 그럼 납부 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이제 등기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 서류에 첨부해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등기 신청해서 접수가 끝나면 모든 것은 다 종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상황이 반전이 된 거예요.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받아주고 보니까 취득세를 덜 낸 것 같아. 그럴 때는 부족세액이 발견됐을 때는 과세관청의 등기관이 바로 즉시 통보하지 말고 달달이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바로 내부 통보 좀 해달라. 그럼 고자질 좀 해달라 이거예요. 그 취득세는 등기관 통보 제도가 있다. 이 등기관 통보는 시험 문제 3번 이상 나온 거예요. 그럼 취득세 부족세액은 등기관 내부 통보 기준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그럼 지금부터 납세 절차 본 게임 들어갑니다. 첫째, 납세지부터. 취득세 납세지는 물건지 관할 지자체가 돼요. 취득자의 주소지로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안양에 사시는 분이 제주도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물건지는 어디다? 제주도가 되는 것이. 그래서 밑줄 한번 그어봐요.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로 하라. 또 골프 회원권도 취득하면 취득세 내기 때문에 회원권 같은 건 시설 소재지, 나무 같은 건 임목 소재지로 하고. 그럼 과세관청이 아리까리 할 때는 해당 물건지가 납세지로 지자체로 정하면 돼요. 이럴 경우도 있나? 납세지가 불분명해?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냐, 납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어느 곳으로 선택할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물건지 지자체가 된다 이 소리. 이것은 이제 약간의 후의를 도모하고 이거 밑에 밑줄을 그어요. 같은 물건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는 취득세는 어떻게 부과할까?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판단해야 돼요. 안 나왔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이거는. 물건은 하나인데 여러 개 지자체에 걸쳐 있다. 그럴 때는 한 군데서 할 것인가 아니면 쪼갤 건가? 왜? 각 지방자치대마다 지역별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따로따로 매겨야 돼요. 이것은. 그래서 이런 것은 일반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고 주로 바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납세지가 불분명할 때 아리까리가 아니라 걸쳐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 둘 이상이 걸쳐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전체 사실상 취득가액 9억짜리 물건인데 이 물건이 우리가 송유관이에요. 송유관. 이 송유관도 바로 에너지 공급 시설로 취득세 내는 시설이에요. 땅속에 매설되어 있는 그 송유관도 취득세 내는 거예요. 구조물. 이 송유관이 어떻게 매설됐냐면 한 개의 파이프 라인이
이 파이프라인이 인천에 묻혀 있고 또 어디에 묻혀 경기도에 묻혀 있고 하나의 라인이 그 다음에 서울 쪽까지 이렇게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의 시설 취득세를 어떻게 매길까? 입구, 출구, 한 군데 선택 이게 아니에요. 물건지별로 매다 따져서 법정 기준액인 시가 표준액으로 각각 2억씩이었다면 전체 9억을 시가 표준 2대 2대 2로 나누어서 지역별로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 말이. 그럼 표준이 3억이지만 거래 가격은 9억이니까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인천에서 3억, 경기 3억, 서울 이렇게 3억 간다. 그럼 이것은 비율로 따져서 금액 계산은 나오지는 않지만은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는 납세지는 면적이 큰 쪽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지역별로 안분 과세한다. 다시 한번 지역별로 무슨 과세한다? 안분 과세한다. 그것이 또 하나 내용이지요. 그다음에 징수 방법 어떻게 할래? 원칙. 당신 물건지 지자체에다 신고하고 납부하라. 물건지 지자체 신고 납부하라. 어디 시군 구에. 근데 여기서 혼동하면 안 돼요. 안양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취득세는 경기도의 것이에요. 하지만 실제 업무는 안양시청 가서 하시라 이 말이. 위임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취득은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시고 매매를 했다. 잔금 치른 날부터 60일이에요. 그다음 무상승계는 상속은 날짜가 길어요. 상속은 수인이 있고 재산이 많다 보면 상속 재산을 나누고 분배해서 각자 취득한 물건이 어떤 것인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상속이 되면 보통 하루 이틀 한두 달 사이에 재산 분할이 안 되잖아요. 식구들끼리 싸워야 돼요. 저희 집도 그렇더라고요. 상속이 됐는데 진정작 상속받은 상속인 우리 형제 자매들은 협의가 다 됐어요. 맏아들한테 좀 많이 주고 우리는 조금씩 덜 갖자 했더니 협의가 됐는데 상속이 되면 왜 성이 다른 것들이 왜 떠들어? 성이 다르다는 건 누구를 얘기할까? 와이프 또 매형, 매제. 성 다른 게 문제야. 그래서 집합을 시켰어.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라고. 상속 재산 가지고 부모님 유산 가지고 다투는 건 정말 이건 짜증난 일이다. 나는 내 몫을 우리 큰 형수한테 다 준다. 니네들 생각은 어떠냐? 물어봤더니 그냥 원래대로 나누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자기를 죽이면 편해지는 거예요. 나는 괜히 그 말 해가지고 형수님 드렸더니 지금이 내가 괴로워. 끝까지 물고 늘어지더라고. 성이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참. 취한 날부터 60일 상속만 돌아가신 달 계실로부터 유증도 상속이니까 달 말로부터 6개월의 시간을 주겠다. 외국에 상속인이 주소를 떼는 9달의 시간을 준다. 그럼 계달 말아서 6개월, 9개월. 증여는 또 증여세 신고와 맞춰주기 위해서 석 달 이내에 증여세도 내고 증여 취득세도 같이 내야 되기 때문에 상속이의 증여는 증여 취득이 속한 달 말로부터 석 달의 시간을 준다. 그럼 계달 말 상속은 상계 달 말 6개월, 9개월이고 증여는 달 말 3개월 준다. 그 다음에 허가 대상 토지를 허가 없이 잔금을 치른 사람들은 허가가 떨어져야 유효한 취득이 되므로 이런 것들은 허가일이 속하는 것. 해제일, 축소일로부터 며칠? 60일 이에 신고 납부하세요. 허가구역 안에 허가가 나중에 떨어진 거.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우리가 중개사업법에서 공부할 거예요. 허가 없이 거래한 자 무효다. 허가 받으면 유효다. 그러면 유효가 된 날로부터 60일의 시간을 준다. 근데 이러한 신고 납부 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미출구세 미음에 바로 다섯 번째가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보다 먼저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 접수한 날까지 취득세 완납해 줘야 돼. 그럼 등기를 안 받는데. 그럼 일반적으로 매매를 했으면 잔금 치른 날부터 60일인데 잔금 치르자마자 이틀 후에 등기 신청한다면 등기할 때까지 이틀밖에 안 돼요. 등기할 때까지 신고 납부해 줘야 돼. 이것이 날짜의 차이죠. 이것도 전부 다 암기할 생각하지 말고 자꾸 읽어보면 돼요. 그럼 디귿과 리을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상속 증여 한번 보겠습니다. 증여 취득했습니다. 증여는 계약일의 취득이니까 그 계약일이 속하는 달 말 기준으로 몇 달 준다? 석 달 주겠다. 증여. 그럼 증여는 달 말 석 달 준다. 그러면 4월 달에 증여 받았으면 4월 달 빼고 5, 6, 7 이렇게 해서 석 달이 되는 것이고, 상속은 돌아가신 날 또는 유증계실, 상속계실이 취득했으니까 기준은 그 달 말 기준으로부터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은 상속계실에 속하는 달 말로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달의 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계달 말아서 말 타고 6달, 9달. 증여도 말 타고 몇 달? 석 달. 기분 좋잖아. 상속이나 증여는 날로 드셨으니까.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는 버스 타고 가지 말고 말 타고 석 달, 상속은 말 타고 몇 달, 기본 9달 간다. 말 셋, 말 9. 이거 정말 정리 잘 해놔야 돼. 이것은 정말 3개, 말 타고 석 달. 이건 쌍말 6개, 9개 말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가대상 토지 신고 납부는 어떻게 할래? 잘해야 돼요. 허가를 받고 잔금을 지급했으면 허가는 개무시하고 취득일이 잔금 지급일이니까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신고 납부 기간이지만 허가 전에 허가 전 취득을 했다. 그럼 취득을 했는데 허가를 안 받은 거야. 그럼 취득해놓고 나중에 허가 받은 거야. 그래서 허가가 나중에 떨어진 것은 허가일 기준으로 60일이고, 허가 받고 잔금 치렀으면 잔금 치른 날부터 60일,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납부 날짜가 변화가 있음을 참고하셔야 돼. 이것도 자주 읽어보셔야 돼. 그 다음에 비읍 밑줄 한번 그어봐요. 과세 변경. 아까 했던 일반 과세가 중과세로 바뀌고 비과세나 이것이 과세 대상으로 바뀔 때, 또 일시적 2주택을 해소를 못했을 때는 이건 추징해다. 이 추징할 때는 사유 발생된 날로부터 60일 거기다 밑줄 그으시고, 3할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이다. 그럼 일시적 2주택은 아까 3년 이내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정리 못하면 그 날로부터, 정리 못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중과세를 적용해 취득세를 바로 추가 신고 납부해 줘야 돼요. 추가 신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채권자 대위 납부는 이제 후일에 나중에 좀 얘기할 건데, 잠깐 예를 들면 원래 소유자는 갑인데 을이 갑의 이름으로 취득세 내고 막 가압류나 이런 걸 치고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시법을 한번 배워야 이걸 이해가요. 그럼 채권자가 대신 취득세 낼 때는 이게 권리관계가 지금 굉장히 위험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럴 때는 채권자가 대신 소유자 취득 납세무자를 대신해서 신고 납부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불성실자는 보통 징수합니다. 무신고자나 과소신고자는 가산세 붙여서 고지서 보내줄 거예요. 이때 보통 징수할 때 밑에 밑줄 이거 이번 다음 시험은 거의 100%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취득세는 일반 가산세도 있지만 신고 없이 팔고 튄 자 중가산세가 나와요. 취득세는 사실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신고 없이 팔고 튄 거야. 그럼 사실상 잔금 치러놓고 신고도 안 해놓고 팔고 튀어버려. 중간 생략 등기한 거지. 팔튀 가산세가 있어. 신고 없이 매각한 자 팔고 튀었다 80에다 밑줄 그어놓고 팔튀 좀 써놔요. 팔고 튄 자 80이다.
너는 일반 무신고 아니고 너는 팔고 튄 자, 죄가 크다. 취득세는 팔티 가산세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팔티 가산세는 안 해요. 첫 번째, 취득세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물건들, 등기 대상이 아닌 것들. 예를 들어서 아닌 물건 밑줄 한번 그어놓고 아까 했던 수영장 같은 레저 시설은 권리 취득 관계에 대해서 취득뿐만 내지만 등기는 하지 않을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팔티 가산세는 없어요. 그러나 등기 대상이 아닌 회원권이나 이런 골프 회원권 이런 것들은 등기 대상이 아니지만은 신고 없이 팔고 튀면 팔티 가산세를 적용하겠다. 그러한 예외 규정도 있고, 그 다음에 지목의 변경이나 과점주주, 종류 변경 이런 것들은 등기를 전제로 취득한 것이 아닌 것이므로 미등기 전매에 대한 죄를 묻지 않고 이런 간주성 취득은 팔티 가산세는 없다 이 소리. 그럼 시험 볼 때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취득세를 신고 없이 매각한 경우는 팔티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나? 답은 이거지. 지목 변경에 대한 취득에 대한 신고 없이 토지를 매각한 경우는 지목 변경에 대한 증가금액에 80% 가산세를 적용한다.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 그래서 이러한 간주성 취득이나 이런 것들은 팔티 가산세가 없다 이 소리. 그 다음에 3번 밑줄 한번 걸었고, 취득세 아니 낸 사람들, 덜 낸 사람들은 등기관이 확인했을 때 등기관 통보가 있다 그랬어요. 등기관 통보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음 달 며칠까지 10일까지 통보해 달라. 등기관 통보는 10일의 시간을 준다. 그 다음 네 번째, 매각자료 통보. 관공서에서 민간인에게 부동산 등을 처분하게 되면 언제 잔금받고 언제 얼마짜리 금액을 거래했다는 사실을 내부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지네들끼리는. 관청과는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한다. 그럼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 우리 관공서에서 저 개인한 갑한테 부동산 처분한 게 있다라고 사실을 내부 통보해 주는 거예요. 거래 사실 통보예요. 근데 개인끼리 거래소된 관계없고 일반 법인은 관계없고 관공서가 처분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다음에 대위 통보, 아까 우리가 채권자가 대신하여, 납세무자를 대신하여 바로 등기하고 막 그냥 압류치고 들어가니까 이건 상당히 심각한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이럴 경우는 채권자 대위 통보도 있다. 그 대위 등기 들어오게 되면 과세관청에서는 그 사실을 납세무자한테 즉시 통보해 줘야 돼. 즉통 거기다 밑줄 그으시고 이것도 후일에 설명할 거예요. 대위 등기가 끝날 때. 그 다음에 6번 증여세 과세 자료 통보.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했으면 이러이러한 증여가 있었다라고 국세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증여취득세 매기라고 다음 달 말일까지 통보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내부 통보 기간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하나 중요한 것은 대위 통보는 즉통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10일, 30일, 다음 달 말일까지 기간이 정해졌지만 대위 등기만큼은 즉시 통보한다 이거예요. 대위 등기는 등기법을 배워야 하고, 그 다음에 대위 등기라는 것은 나중에 바로 등록세 편에서 잠깐 설명할 거예요. 이런 사실은 즉통해야 한다. 그 다음에 가산세. 일반 가산세는 아까 했던 것. 무신고, 조세 총론에서 했던 것. 무신고는 무두래.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 다음에 과소신고는 소일언내. 초과 환급은 환장 한 해 하시면 되는데 의미 없고, 그다음에 고지하기 전에 신고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에 1십만 분의 22원씩 하고 법정 최대는 75%까지 한도로 하겠다는데 이 한도는 신경 쓰지 마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에 22원씩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시험 이거 중요합니다.
부동산 등을 취득을 하게 되면 법인은 항상 거래 내용을 법인 장부에 낱낱이 기록해야 돼. 그런데 이런 기록 보존을 하지 않았을 때는 당신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세액의 부족세액의 10%의 가산세를 기장 불성실에 추가 가산세 10% 하겠다. 기장 추가 10%예요. 법인에 한해서 기장 추가.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제가 약자로 기장 추가 10%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우리 여성 공부하는 학생이 저한테 찾아와서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기장 추가 바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동네는 기장 추가가 30%래. 그래서 뭔 소리 하세요? 그랬더니 머리 염색하는데 기장이 길면은 추가하겠대. 그럼 몇 프로 돼? 30% 더 받는다는 거야. 그럼 10만 원짜리 염색이면 기장 추가는 뭐예요? 3만 원, 13만 원 하겠다. 아니, 기장 추가가 세금 얘기하는 거지. 무슨 미장원에 머리 염색을 얘기하냐고. 그 기장 추가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걸 장난삼아 저도 제가 가는 우리 아파트에 우리 헤어 거기 아트에 가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여기 보세요. 기장 추가가 부장차가 10%밖에 안 되는데 왜 여기는 20% 받냐고. 그랬더니 법에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따 기장 추가 나오잖아 이게. 그래서 그 다음날 갔더니 10% 내려놨더라고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합니다. 그랬더니 손님이 더 많아졌다고 좋아하더라고. 그래, 기장 추가다.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가산세 적용 폐지. 시가 인정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자가 나중에 봤더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하나를 해봤더니 더 가까운 게 또 있었던 거야. 금액이 또 더 많은 게. 그럴 때 추가세액이 발생한다면, 수정신고 해준다면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 자기가 선택한 게 잘못됐다면 오히려 더 싼 금액이 있었으면 그걸 하면 돼. 그러면 환급 받으면 돼. 그런데 더 센 금액이 또 추가로 발생했을 때는, 그런 경우는 가까운 날에 선택을 했는데 가까운 게 더 큰 것이 발생했다면 추가로 세금 내야지. 추가로 낼 때도 이런 경우는 수정해주면 이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시가 인정액 수정 신고다 이 소리. 그 다음에 큰 네 번째, 아가세금을 내라. 다른 거 정리하지 마시고요. 취득세 아가세금은 문제풀이반에서 잠깐 얘기하겠지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어찌됐든 취득세에 딸린 아가는 농특세와 어찌됐든 무슨 교육세가 있다? 지방교육세 두 가지가 애기세금이 있다는 거. 그럼 취득세가 엄마라면 M이 따라다니는 아가 이름은 몇 개가 있다? 두 개. 농특세에 지방교육세가 있다는 거. 그리고 계산 방법이나 사례 이런 것들은 문풀에서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진도의 내용이고, 다음 시간에는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일부가 진행이 될 겁니다. 항상 공부 잘하는 방법, 머리에 남길 생각하지 말고 복습만 좀 잘해줘요. 복습을. 그리고 그냥 듣는 걸 편하게 들으시면 돼. 오늘 3시간 이렇게 강의가 끝났으면 집에서 뭐 놀면서 화장실 가면서 이어폰 꽂고 한 번씩 들어만 주면 이것이 굉장히 낮에 익어가요. 머리에 익어간다고. 익을 때까지는 자꾸 반복하세요. 반복이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